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간에 걸쳐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까도 비리만 쏟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 후보자는 정말 파도 미담만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게 진짜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회의 전범을 보여줬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제가 빼고요. 주로 정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완전히 강성 발언만 하고 무조건 헐뜯기만 하고 한 의원들 입에서 인품이 훌륭하십니다. 아주 공명정당한 지금 이 대법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뭐 너도 나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서영교 의원 대표적이죠. 서영교 최고. 이 사람이 좋은 얘기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나 뭐 한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처음 봤습니다. 아이고 초심이 참 좋으십니다. 초심 그대로 임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 와 대단합니다. 서영교 의원뿐만 아니라 홍정민, 전용기, 이정문, 정성호 뭐 야권의 의원들,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전부 이 조 후보자에 대해서 칭송의 얘기로 아주 넘쳐났습니다. 화기애애한 인사청문회였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전범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 특히 좀 더 뭐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진짜 이 사람 정말 험한 말 많이 해야 하는 진성준이라는 사람도 뭐 임의적 대면 심사 제도와 관련해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하시는 게 어떠냐?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원들, 뭐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문을 하거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거나 야당 의원들이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다 지금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무슨 부동산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책을 갖고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달랐다라는 거고요. 이건 사실 예고돼 있었죠. 2013년도에 조희대 대법원장 내정자가 대법관 된 적 있잖아요.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뭐 동영상도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아이고 이렇게 훌륭하시게 그러니까 살아가신 분은 처음 봤다고 하면서 아마도 대법관이 되려고 평생을 이렇게 스스로 사셨나 보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8일이죠. 내일이요. 내일 오전에 8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준안 투표에 들어갈 것 같은데 뭐 현재로서는 야당도 크게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인준 뭐 통과에 청사진이 켜진 것이고 사법 권력이 진짜 교체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조희대 내정자의 인품도 훌륭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조건이 또 있어요. 뭡니까? 임기예요, 임기. 지금 정년이 4년밖에 남지 않았고 4년 후면은 대법관이 대법원장에서 퇴임을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6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임명한 2년,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이 윤 대통령을 그만두고 2년을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음 사람이 5년 중에 2년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만약 가정할 때 자기와 다른 생각에, 다른 진영의 다른 정파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대법원장 성향의 대법원장을 2년을 견뎌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고. 뭐 인품도 훌륭하지만 조건도 좋아. 4년 후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번 더 해볼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민주당은 지난번 이균영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를 했는데 특별한 도덕적인 흥결도 없고 또 대법원장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감이다. 이런 분을 또다시 낙마시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엄청난 부담 아닙니까? 엄청나게 후폭풍이죠.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서 뭐 친명 일부가 반대표를 던질 수는 있지만
대다수 비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거의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또 뭐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지금 뭐 반대 얘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그러니까 8일 날은 사법 권력이 진짜 교체되는 그런 일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의대 이제 사법부가 들어서면은 한나는 김명수 사법부가 만들어놨던 흑역사, 그 흑역사가 지워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조의대 후보자도 김명수 사법부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김명수 사법부에서 이루어졌던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제도들도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인사도 마찬가지고. 예,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최악의 사실 그 해악이 지연이었습니다. 재판 지연. 이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이화영을 비롯해서 이재명을 비롯해서 온갖 그런 간첩단 사건들까지 포함을 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안위를 하기 위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국민 참여 재판 뭐 원한다 해갖고 또 시비를 걸고 이러면서 한 8개월을 첫 번째 공판도 못하게 이렇게 끌면서 구속 영장 기간을 넘겨버리는 사건들 이것만이 아니죠. 하나의 사건을 3년 8개월 만에 지금 울산 선거기획 같은 경우 거의 4년 만에 뭐 재판 결과가 나오는 1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들이 형사 민사를 할 때 이게 한 3년 걸리고 막 4년 걸리고 한대요. 이 김명수 체제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4년 후에 그것을 좀 예를 들어서 바로 잡아봤자 자기한테 오는 법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되니까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조의대 내정자가 선을 확실하게 그었어요. 그러니까 엉켜있는 실타리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원장 그 책임제를 얘기를 했어요. 법원장이죠. 그러니까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든 아니면 뭐 특별 판사를 임명하든 빨리 그 문제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통렬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최광욱 전 의원만 하더라도 3년 8개월 윤미향이도 지금 1심 끝나는데 1년 8개월 걸렸지 않습니까? 조국도 2심 지금 진행 중인데 3년 9개월이에요. 이렇게 지금 특히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옛날에 김미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휴가 내고 가버리고 뭐 그냥 사건을 계속 1년 동안 준비일만 하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가장 지금 이 겁을 먹을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모든 재판에 대해서 재판 지연 전략, 이른바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용납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선 전에는 어떠한 자기과 관련된 재판에 1심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게 아주 총력전이고요. 민주당 내에서 출근하면 늘 재판 얘기만 한대요. 자기 측근들한테. 재판에 온통 신경이 가 있으면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뭔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하셨듯이 조의대 대법원장이 오면 이재명의 그런 이 재판 지연은 끝났다. 더 이상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가 법관 인사가 있잖아요. 법관 인사를 눈앞에 두고 대법원장의 이 어떤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거스를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엉켜있는 실타리를 풀겠다는 게 바로 이 인사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닌가 저는 보는데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인권법 연구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알박기 인사를 해가지고 정치적 사건은 다 봉쇄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실타리로 풀겠다는 그 사람들 다 처리해버리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보내겠다 다른 쪽으로. 거기에다가 지금 이재명 재판만 하더라도 그에 앞서서 이화영 재판 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재판 이런 부분들이 지금 1월 달에 1심이 판결이 나면은 그 영향이 이재명 대장동 재판이라든가 이재명 재판한테도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데
선거법 재판이라든가 이것은 원래 1심은 6개월 내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넘게 그렇죠. 1심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강기태 좌파 판사들이 지금 끌고 있고 거기에 위증교사 문제 이것도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럴 정도면은 판결이 1심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들도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식에 준하는 대법원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또 표현도 했고요. 그 상식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즉 제때 제대로 어떤 그런 그 판결 결과가 나와야지만 사실 이 재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갈등들이 꼬여 있을 때 사실은 이 사법부가 판단을 해주는 거잖아요. 더 이상 논란하지 마라. 이건 이렇다라고 종결, 마침표를 찍은 게 바로 사법부의 지금 그 특징인데 이렇게 마침표를 제때 찍어주지 않아서 생기는 어마어마한 갈등과 혼란을 국민들이 지금까지 5년 이상 계속 감내를 해왔다라는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소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상당히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조국이라든가 지금 현안으로 걸려 있는 윤미향, 황운하 뭐 여러 가지 송영일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재판 등 이런 것들도 가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 전략을 펴가지고 임기도 다 채우면서 해왔던 그런 행태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에서는 사라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네, 이제 바로 잡아야죠. 정상화돼야죠. 정상화돼야 되는 것이 바로 조희대 대법관을 윤 대통령이 6년이라는 어떤 임기를 포기하더라도 4년밖에 못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해야만 한다라고 임명을 한 가장 큰 이유겠죠. 특히 재판지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원장 추천제 이런 것들이고 그렇죠. 또 고등부장 승진제도 없애버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구태여 열심히 한들 승진제도도 없는데 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법원장이 추천제로 되다 보니까 인기가 좋아야 하니까 일을 독려오면은 판사들이 싫어하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법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희대 후보자는 완전 인기 투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바로 잡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명수가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이런 해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일거에 해소하는 그런 뭐라 할까요?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진짜 가슴에 얹히고 막 고구마처럼 목이 메었던 부분이 김명수 대법원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제때 처벌을 받고 단죄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딴 걸 봐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 이재명 재판 얘기하고 이재명이 어떻고 대장동이 어떻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벌써. 제발 국민들이 그 얘기 없이 죄 받은 사람은 죄값 치르면 되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 되는데 계속 언제 구속될 거야, 언제 재판 나올 거야 이렇게 되풀이되는 그런 낭비, 정말 국가적 낭비가 없애게끔 조희대 이 내정자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100% 공감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